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100%인데 전화를 딱 했는데 뭔가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룸투어를 보시면 항상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이렇게 바닥만 봐요. 넓게 시야를 볼지는 않아요. 이거는 너무 신기한 게 거의 전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룸투어를 하다가 약간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텐데, 고시원을 이제 막 오픈한 초보 원장님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운영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손님 받고 싶다, 나랑 마음 잘 통하는 입실자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입실 문의 전화 받을 때,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좀 걸으실 분들은 거르고,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잘 계약을 유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좀 골라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를 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꼭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올려야 되는 입실자들 어떻게 내보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은 입실자를 가려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처음에 입실자 전화를 받았을 때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진짜 98%는 다 맞아 떨어졌어요. 어차피 문제를 일으키는 입실자들은 입실료를 올려서 인상을 해서 반가격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퇴실을 유도할 수 있고요. 끝까지만 버티고 나 안 나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에 맞게 이제 그 방을 비워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은 비우고 나서 그 자리에 나랑 좀 마음이 맞는, 결이 맞는, 좀 친절하고 적응을 잘하는 입실자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입실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24시간 뭐 고시원에 붙어서, 아니면 혹은 룸투어 할 때마다 달려가서 손님 다 뭐 얼굴 보고 대화해보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무인 운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항시 대기조로 있다가 달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상 룸투어라고 오라고 했는데 뭔가 음산한 분위기에 뭔가 싸한 느낌이 있는데, 방 있다고 해서 보러 오라고 했는데 방 없다고 계약 안 시킨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미리 만나기 전에, 룸투어 오기 전에 전화로 걸러내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제가 단언컨대 저는 정말 제대로 거르거든요. 잘 걸러내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블랙리스트가 될 것만 같은 입실자들 어떻게 걸러내는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시간을 보니 그냥 무심코 받았는데 밤 10시 반이네. 밤 10시 이후에 오는 전화, 그때 입실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밤 11시, 새벽 12시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 매너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밤 12시고 새벽 1시고 전화하실 분들, 이게 뭔가 가능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밤 10시 이후에 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든요. 저는 전체 공실에서도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채워야 되니까 이제 받았는데, 꼭 그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갑자기 밤에 연락을 하는 건 이제 그 전에 지냈던 고시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경우, 쫓기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급하게 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과 갑자기 오늘 당장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룸투어 뭐 상담 예약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방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저 오늘 당장 입실해야 되는데요. 오늘이요? 근데 오늘 당장 입실하는 분들은 나중에 좀 일이 생겨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반반이긴 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 분들 절반, 좀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절반. 근데 이게 50%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는 건 우리 고시원에서도 뭔가 문제를 좀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피하는 입실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저 뭐 오늘이나 혹은 내일 당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짐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했는데 저 짐 없는데요. 그 짐이 없는 경우도 약간 조심. 이게 짐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취소해서 나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있고 나 전액 환불해줘. 나 무조건 나갈 거야.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떠나는 게 좀 자유롭고 홀가분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환해주고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또 막 옥신각신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짐 없는 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짐 없는 분이 저는 여기 잠만 잘 거고요. 뭐 회사가 뭐 일이 알바하는 곳이 늦게 끝나서 제가 이걸 약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진짜 계시기는 했거든요. 그분들이 또 문제가 없기는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좀 가려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좀 경계해야 될 입실자는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약하는 경우 아무 정보 없이 얘기하다가 내가 예약할 것처럼 하고 계약할 것처럼 했다가 제가 약간 느낌이 싸해서 본인 맞으시죠? 하면 아닌데 저희 그 한 여성분인데 좀 연세가 있으세요. 혹은 저희 그 어르신인데 좀 연세가 있으세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70세, 80세 뭐 어르신이 예약할 건데요. 이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다 계약하고 사인하고 나서 입실자분들은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예요. 진짜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른을 이렇게 막 내보낼 수도 없고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아시잖아요. 이것저것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복도에서 왔다 갔다 안 하시면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막 더 엄청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는 입실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입실자 본인이 맞느냐 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분이냐면 내 딸을 여기에 이제 머물게 해야 되는데 혹은 내 아들이 근처에 학원을 다니는데 여기서 좀 머물러야 된다 하시는 어머님들인데 이거는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좀 취사 선택이긴 한데 어머님들이 자식을 이제 그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안에 있는 청소는 해주는 거냐,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내가 아침에 바쁠 때 우리 애기 나갈 때 누가 쓰면 못 씻으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다 일단 들어줘요. 들어주고 입실을 시켰는데 입실한 이후에도 옆방에서 시끄럽게 한다. 아침에 모닝콜은 가능하냐. 왜 여기는 밥밖에 안 주냐. 왜 여기는 라면이나 김치 시리얼은 없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근데 다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이게 딱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진짜 촉이 감이 오거든요. 그 느낌이 빡 와요.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건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 남편하고 제가 같이 예약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좀 있었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방이 어제 나갔더라고요. 죄송해요 하면서 얼굴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화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주방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주방 몇 개예요? 거기 요리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급해 주는 게 뭐예요? 그리고 밥은 직접 해 먹는 거예요? 이분들은 확률이 뭐냐면 이렇게 그 9 to 6가 아니거나 쭉 고시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밥값을 좀 아끼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고시원에서 주로 밥을 해 드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계시면 일단 쌀이 빨리 좀 줄고 근데 쌀 주는 건 상관없어 우리 이제 입실료 다 받는 거고 뭐 우리 고객님이니까 해드릴 거야 예 오케이 좋아 그럼 밥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주방에 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 드시면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야식까지 해 드시면 주변에 주무셔야 되는데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막 깨끗이 다 치워가면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해야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저는 주방을 먼저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방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방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여름이면 또 덥다 춥다 말씀 많이 하시고 겨울이면 방이 안 뜨뜻하다 더 세게 해달라 보통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방 온도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절절 끓게 해놔야 되니까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꽤 많이 좀 걸러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100%인데 전화를 딱 했는데 뭔가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룸투어를 모시면 항상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이렇게 바닥만 봐요. 넓게 시야를 볼지를 않아요. 이거는 너무 신기한 게 거의 전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룸투어를 하다가 약간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장
궁에서 방을 채워야 되니까 채워드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그 신분증이나 뭐 이런 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뒷자리 번호 가리고 보내주세요. 저 신분증을 이렇게 해서 문자로 꼭 받거든요. 근데 그거 보내달라고 하면 막 버럭 화내시고 내가 왜 이런 거 보여줘야 되냐고 하면서 그 무서운 음습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100% 맞아 떨어져요. 네. 그래서 룸투어 할 때도 딱 보다가 힘들게 오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CCTV로 다 보잖아요. 근데 뭔가 좀 미심쩍다, 진짜 싸한 기분이 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약이 됐었는데 몰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입실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든다. 이건 좀 한번 걸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밤 10시 밤 이후에 늦게 전화가 온다거나 당일에 입실을 한다거나 대신 예약을 해준다거나 뭔가 싸한 느낌이 든다거나 부엌부터 먼저 찾는다거나 너무 예민하고 깐깐하게 한다거나 뭔가 꼬치꼬치 많이 물어본다던가 또 이런 분들 특징은 한 달밖에 안 사는데 더 그렇게 막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번 싹 열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것도 나름 되게 꿀 정보죠. 경험에서 제가 얻어진 정보니까 요거 잘 내용 숙지하셔서 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편해야 내가 운영하기 편하고 행복하니까 한번 1차적으로 거르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